한국 축구대표팀의 아킬레스건은 측면 수비 불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한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땡땡땡 위원장 정계를 떠나며 손을 씻었다. 놀라셨죠? 다른 사람이 진행을 하는 줄 알고 놀라셨죠? 최소한의 서양고전 책을 쓴 안기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아킬레스건, 판도라의 상자,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을 씻었다. 이 문장을 프롤로그 처음에 이렇게 쓰신 이유가 혹시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관용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한자 성어에서 관용구를 많이 쓰기도 음. 하지만 서양에서 온 관용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 그게 서양에서 온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음. 거죠. 뭐 판도라의 상자 이런 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고, 생각보다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관용구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용구의 과연 출처가 뭐냐, 저는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뭐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은수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다 서양의 관용구거든요. 그러면 어떤 출처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것도 뭐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관심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고전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런 고전 이야기를 열심히 읽게 되고 그거를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책에 담게 된 거죠. 근데 고전이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서양 고전은 용어도 막 이렇게 어렵고. 고전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아, 네. 왜 어렵냐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가 있고 또 아. 하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우리가 동양 사람이 서양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 그런 갭의 차이가 있는 음. 거고, 거리만큼 있는 거죠. 또 시간의 차이만큼 또 있어요. 우리가 19세기 고전을 읽으면 한 100년 정도 됐다면 100년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2000년 전의 책을 읽으면 우리하고 고전하고 2000년 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방식이 오늘날의 방식과 2000년 전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오늘처럼 뭐 소설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책이 없었고, 주로 서사시가 많았거든요. 아니면 역사책이면 아주 정말 어렵게 난해하게 쓰긴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고전을 읽기 어려운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저도 독서 활동 초기에는 고전을 못 읽었어요. 읽을 능력이 안 돼서 못 읽었어요. 물론 고전만 평생 연구하신 분들이야 뭐 쉽게 읽으시겠지만, 저도 이 고전을 읽게 된 게 저의 독서력이 한 30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 읽을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돼서 읽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고전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독자들이나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어렵다면서요. 이게 좀 쉬운가요? 이 책은? 그러니까 고전 자체를 읽으려면 예. 어렵단 말이죠. 음. 문장도 눈에, 그러니까 실제 이해도 안 되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저는 고전을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책은 저 같은 사람이 미리 고전 읽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거, 좀 느껴볼 만한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좀 쏙쏙 빼서 책에 담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읽고 이해를 해도 고전의 웬만한 것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좀 있어빌리티 할 수 있는, 읽었구나라고 중요하죠. 뻥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거 일리아드 알아? 음. 오디세이 알아? 음. 그런 거 할 때 오디세이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가기 위해서 한 8년 동안 헤매다가 집에 간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힘들게 하나하나 그 고전을 갖다 놓고 읽어야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얘기가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걸 왜 한국 사람들은 막 필수처럼 읽어야 된다 사실 한국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요. 아, 네. 사실은. 네네. 여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서양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와닿는 면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왜냐면 유럽인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요. 떠나질 않았어요, 역사상. 한 번도 이 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늘 벗어났죠.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알잖아요. 콜럼버스나 마젤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근데 떠났는데 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 돌아온 전형적인 사례, 전형적인 선조 이야기, 그게 오디세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괴물도 만나고, 붙잡는 사람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만나는데 거기서 그 리더가 대단한 용기를 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오거든요. 음. 교훈 삼을만 하죠. 음. 마젤란이 그 오디세우스를 자기 모델을 삼아서 교훈 삼을만 하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끊임없이 읽을 수밖에 없고 음. 그 이야기가 마젤란 이후에도 유럽 뭐 예를 들어 영국이 지구촌을 탐험해 갈 때 그런 교훈 이야기를 또 받아들여서 미리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들한테는 정말 좋은 얘기예요. 음.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신대륙 개척을 하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음. 미국이란 땅이 뭔지도 몰라요. 그쵸. 얼마나 넓은지 누가 사는지 아무 정보도 없는데 어쨌든 간단 말이에요. 갈 때 오디세우스하고 심정이 똑같죠.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걸 개척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와. 새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냐. 그걸 또 그렇게 매칭이 그럼요. 되는군요. 네, 그들한테는 오디세우스가 정말 우리 롤 모델이에요.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하는 거예요. 유럽인들, 서양인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면 얘기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있으빌리티 있어지고 그래서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20세기 이후에 유럽이 만든 학문들을 배우다 음.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런 문화들에 우리도 좀 익숙하게 되죠. 음. 그리고 지금 21세기 한국인은 예전처럼 안 떠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도 네.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유럽을 가야 되고 아메리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거기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21세기 한국인한테는 딱 맞죠. 19세기 이전까지는 안 맞았지만 21세기한테는 맞죠. 19세기 이전까지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만 머물렀고 기껏해야 만주, 기껏해야 북경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국인의 이념 그렇죠, 속에.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떠나라고 말을 하죠. 아. 꼭 몸이 안 떠나더라도 생각이 떠나야죠. 시장님들한테 이런 강의하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그러지 않나요? 좋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이 돼 본 적도 없고 뭐 다른 나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사실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인 같은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지구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자기네 영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1세기는 좀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이 지구촌 전체를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생각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가서 특강을 또 많이 하는데 그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 국민이었다. 그러면 선진국 국민답게 해야 된다. 이 태어날 한반도에 때부터 머무르면 이건 중지국 국민이지 선진국 국민이 아니다. 선진국 국민이라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중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난민 어떤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선진국 국민이다. 이런 거죠. 요즘 직장인들은 그쵸. 해외여행도 가는 사람 여행 많고. 많이 가니까.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 여행에 관련된 지침서도 될 수 있겠어요? 좀 그런 면 그렇죠. 요즘 떠나는 있나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그쵸.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저는 유럽 포함해 지중해까지 음. 북아프리카나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이 영유했던 그런 땅들을 가실 때는 사실 고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가지 않으면 정말 저기 있는 건 돌덩이고 그냥 저건 성당이고 그냥 미술품 보면 그냥 아름답네. 뭐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근데 알고 가면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저거는 도리스식이고 저건 이오니아식 기둥이고 저 성당 십자가는 이건 라틴식 십자가고 이건 비잔틴 십자가고 이걸 구분할 수 있다면 있어빌리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건축인데? 건축이잖아요. 네. 그죠? 그 로마 제국 역사를 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축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걸 다 보게 되거든요. 작가님은 그냥 그걸 해야 되겠다.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이드를 저는 하는 여행 게 가이드도 하고 싶죠. 그죠. 오히려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게 훨씬 못했지만 더 있으빌리티 하겠는데요. 제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공부한 게 이런 거예요. 그쵸. 네, 저는 이쪽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만 평생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공계 쪽에서 다른 일 하다가 제가 해외 출장 갈 때도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고전까지 딱 갔거든요.